제49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제 행동. 우리 당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미 우리 당 지도부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관련 진실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 당 관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초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3당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강론과 시각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긴 했지만 분배를 강조하고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들 간에 적지 않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시대적 발전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당 안철수 대표는 격차의 원인으로 정치, 경제, 법조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기득권 체제를 지목하고 기득권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답변입니다. 국민의당의 당원으로서, 공동대표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여야 대표들께서 국민들 앞에 하신 소중한 약속이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말의 성찬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와 야가 종래의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격차 해소 등 국민의 삶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 해소, 경제 민주화, 가계부채 위험 대처 이런 등등의 야당의 요구를 경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국민의당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야당 간에도 치열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리 당략이나 기존의 반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또 올해 예산 4억 원도 큰 소식일수록 예상 못지않게 결산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획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배우고 더 좋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놀란 것 중 한 가지가
예산안을 만들 때는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따지는 결산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든 뒤에 정부의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국회가 챙기지 않고 정부도 국회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법률과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견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둑에서 복기가 중요합니다. 복기를 통해서 실수한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복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훌륭한 수일기를 절감하며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늡니다. 국회가 결산을 치열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정부가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되고 국회는 다음 연도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어쩌면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 심의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근거를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조그만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아서 수십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결산 때 보지 않으면 행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결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합해서 불과 이틀에서 나흘 그것만에 끝내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7월 6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조속히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 달가량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산 심의를 해야 합니다. 8월 말이 결산의 법정 시한입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7월은 결산 열기로 뜨거운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두 거대 정당들께서 이번부터는 결산 심의를 제대로 해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며칠 만에 형식적으로 결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꼼꼼한 결산이 일하는 국회의 시작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약 3시간 전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끝났습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라는 대형 악재를 안기고 수출 의존형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 내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의 흐름이 미국과 영국이 미국 우선, 영국 우선의 신고립주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속되는 경기 부진,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큰 짐을 안고 있는 데다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고립주의 움직임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 등 면밀하게 살피고 이러한 단기 대책과 아울러서 고립주의가 심화되더라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시장에 파는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고립주의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 우리 입장을 잘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
지금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최단 시일에 개원을 하고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3단과 국회의장이 약속한 국회법 제2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결산국회를 완벽하게 하자고 하는 저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는 결산 심사를 하루 이틀 쉬어가는 요식 행위로 해왔습니다. 이때마다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표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철저히 결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8월 말까지 결산을 완료하도록 우리 국민의당은 두 당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철저한 결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다시 우상호 더민주 대표와 접촉을 해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유례없이 고각도로 발사되었습니다. 1413.6km 상승해서 400km 전방의 예정 수역에 낙탄되었습니다. 정상적인 45km 발사된다고 하면은 밤까지 사정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 성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1000km를 상승했다, 1400km를 상승했다는 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분석과 판단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주자고 있는 것은 최근 한두 달 동안에 6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온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동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단시간 내에 그러한 실패를 반복 감수하면서도 왜 6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왔는지, 그리고 이번 발사가 왜 이례적인 고각도 발사인지, 이미 기술적인 진도를 해오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온 것은 아닌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햇볕 정책은 물론 보수 정권의 정책 등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결국 객관적이고 냉정한 대북 정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재를 하든 대화를 하든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6월) 바로 4년 전 19대 국회 1기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저축은행 비리 조사를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누구도 박지원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무죄 파기환송을 했고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오늘 오후 판결 결과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저의 지난 4년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이것으로 제가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일로 정치인이 고초를 받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 저를 염려해 주신 안철수 대표, 김정걸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부와 의원님들, 당원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6월 28일이 내년도 최저임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11일 날